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경력 개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경력 개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인적 자원 개발론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가 우선은 개인 개발이 있고 또 경력 개발이 있으며 조직 개발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 개발을 지나서 경력 개발에 이르러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자, 경력 개발에 대한 개념과 또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력 개발 체제의 모형 그리고 경력 개발에 있어서 주요하게 조금 다루어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발전의 관점에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개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러한 세 가지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HRD 활동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 실제로 기업이든 학교든 또 어떤 기관에 있어서의 인사부서든지 간에, 그죠? 자, 인사, 교육, 훈련, 어떤 실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글씨를 좀 크게 해볼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교재 오늘의 페이지 330페이지부터 해서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서 경력 개발을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잠깐 말씀드리면 학습 목표는 자, 우선은 경력 개발의 체제와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발달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의 발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자의, 그죠? 교육자 또는 훈련자의 목적이 결국에는 학습자, 그다음에 직무 훈련을 받는 사람의 발달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발달의 개념과 무엇을 발달시켜야 되는지 또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개념으로 발달을 접근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력평가, 그죠? 경력평가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3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경력 개발의 체제와 모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략 5개의 꼭지인데요. 첫 번째, 자, 경력 개발의 기본 체계가 나옵니다. 그죠? 다음에 경력 계획과 경력 관리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경력 계획과 경력 관리.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록해 두는 걸 우리가 경력 관리와 경력 계획의 바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우리가 경력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루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경력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력 개발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력 개발을 발달의 관점으로 한번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성인 발달 모델과 경력 개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와 이것이 서로 같은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성인 발달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대척점에 있는 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동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성인과 아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성인이든 아동이든 뭡니까? 배운다는 관점에서는 또 발달된다, 또 발전한다 라는 관점에서는 일견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아동은 그죠? 자, 우리가 생득적인 차원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발달의 측면에서 성인과 아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학자별로 조금 나눠서 볼 것이고요.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력 개발의 전통적, 현대적 모델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력 개발의 기본 체제가 나오죠. 그죠? 자, 우선 경력 개발은 첫 번째 문단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력 개발은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현재적 능력으로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력 개발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자,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경력 개발의 어떤 개념을 좀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자, 잠재적 개인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직 발달이 되겠죠. 조직 개발이 되는 것이고 자, 이와는 반대로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현재적 능력으로 육성하고 우리가 뭐 개발시키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과거 경력을 참작해서 필요한 지식, 기능, 경험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체득시켜 나감으로써 기업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현재적 능력으로 육성 개발함으로써 뭐더라? 개인의 뭐가 발전이 됩니까? 지식과 기능과 경험이 뭡니까? 체득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체득시켜 나감으로써 뭐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기업의 어떠한 성과입니까? 기대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경력 개발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의 지식, 기능, 경험을 체득시켜주는 과정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경력 카드와 그죠? 경력 카드라는 것은 경력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경력 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 계획과 관리는 경력 카드를 통해서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계속 봅시다. 자, 개인의 경력 기록 보관은 경력 카드로 하는 것이고, 그죠? 자, 중요하다 했습니다. 본인의 희망, 취미, 관심 등 자기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조직 내 희망 수치기, 승진, 이동, 교육, 훈련, 배치, 전환 등을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관리 측면입니다. 그죠? 자, 이때는 관리의 측면인데요. 자, 그러면 개발의 측면에서는 이게 좀 더 개발의 측면에 있었죠. 관리 안에 개발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튼 경력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도 결국에는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온 거죠. 자, 경력 계획에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을 확정해서
지휘 경로도를 작성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림 10-2에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경력개발 제도는 과거의 경력받도록 바로 적재적소주의, 그죠? 적정한 인재를 그에 부합한 지위에 뭡니까? 보직을 부여하는 걸 우리가 적재적소주의라고 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의한 승진과 능력 개발을 결합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경력 개발의 기본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10-2에 경력 개발 계획의 기본 체계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죠? 자, 여기에 종착지가 된 다음에 다시 순환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지요. 자, 시작이고 끝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나의 경력 개발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맨 처음에는 상사가 평가하거나 혹은 자기가 희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네는 내가 봤을 때 연구부로 가는 게 좋겠네. 자네는 내가 봤을 때 홍보부로 가는 게 좋겠네. 자네는 내가 봤을 때는 판매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뿐만이 아니라 저는 판매부 부서보다는 홍보부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평가와 본인 희망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적성인 것이죠. 그죠? 그 적성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적성평가에서 다시 보세요. 상사와 본인의 희망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조금 가미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다면평가는 뭐냐면, 자, 원래 다면평가라고 하면, 그죠? 본인과 또 다른 동료와 직장 상사, 그리고 또 뭐냐면, 그래요. 뭐, 외부인, 예를 들자면, 뭐, 고객들이 되겠죠. 판매부, 뭐 홈플러스 같은 데라든지 또 그런 데서는 판매들의 어,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적성이 나오고 예정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예정 지위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가에 따른 말이에요.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그 배치에 맞게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선발 다음에 우리가 배치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치를 위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발하고 나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자, 다시 여기까지는 선발과 배치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한 다음에 쭉쭉쭉 경력 관련한 다음에 승진하거나 전환하거나 지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훈련 프로그램이 또는 면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자, 우리 페이지 3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인재의 현황으로 파악할 수 있고 라고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 경력 카드가 인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 취미, 관심 등을 자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특성 및 관심과 취미를 기반으로 그가 장래의 조직에서 차지하고 싶은 지위와
관련시켜 승진이동, 교육훈련, 배치 전환 등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을 확장시켜 지휘 경로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학력이나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과거의 경력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입각하여 승진과 능력 개발을 결합하는 것이 경력 개발 계획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인사기록 카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자, 좀 써보면요. 인사기록 카드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경력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에 바탕이 돼? 인사기록 카드나 이렇게 해볼까요? 자, 경력 카드가 결국에는 지휘 경로도를 만들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력 개발 계획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경력 카드나 인사기록 카드 한번 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한테 실전에 쓰이는 그 경력 개발 카드에 대해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다가 인사기록 카드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쭉쭉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인사기록 카드를 하기 전에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좀 느리네요. 자,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인사기록 카드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뭐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이력서 있죠? 이력서가 인사기록 카드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이력서 다음에 인사기록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력서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채용 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인사기록 카드는 채용 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냥 우리가 서식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보시면, 아이고, 이미지가 깨지네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좀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 나오고요. 남녀 구별 나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면서 주소 이동 사항과 신체적인 사항, 그리고 병적 사항, 그죠? 그다음에 보증인이 요즘에는 들어가죠. 그다음에 면허 자격과 뭐 가족 사항이 나오고요. 자, 입사는 언제 했는지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학력 나오고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경력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 훈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기록 카드에는 이렇게 경력과 교육 훈련, 그리고 세 번째 상벌, 이게 꼭 들어가요. 그죠? 물론 이력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죠? 이력서에서 자, 인사기록 카드에는 아까 뭐가 대표적으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그쵸? 우선은 경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상벌이 들어간다 했었죠? 상원. 그다음에 교육 훈련이 들어가요.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역시 이력서에는 들어가요. 이력서에는 들어갑니다. 이것도. 근데 인사기록 카드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차이점이냐? 약간 다른 거.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법무법인을 한번 네이버에다 한번 쳐볼게요. 다시 보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무법인에 있어요. 근데 이 법무법인의 종류는 매우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떠한 법무법인이냐면, 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일반적인
그죠? 혹은 우리가 평균적인 변호사, 다시요. 자, 평균적인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된다. 자, 하지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의사들도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 간호사들도 그래요. 그죠? 자,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변리사도 그렇습니다. 다, 모든 전문 직종이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반 자격을 갖추고, 그죠? 조금 느리네요. 자, 우리가 일반 자격을 가지고, 일반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제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죠. 그죠? 다시요. 자, 일반 자격을 갖추고 나와서 우리는 전문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계속 한번 보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교육 훈련을 계획하실 때 훈련원들이 그죠? 자, 어느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한 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가 있고요. 뭐 의사가 있고 뭐 간호사가 있고 또는 뭐 변리사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들이 다 전문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맞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형사 재판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요, 민사의 재판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개인 회생 전문가, 또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다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의사가 나중에는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전문의에서는 내과가 있을 수 있고, 외과도 있을 수 있고요. 외과는 또 심장외과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흉부외과라 하죠. 흉부외과도 있을 수 있고, 신경외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다 달라지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법무법인을 치면 이렇게 다양한 법무법인이 나오지만, 자, 법무법인이 하는 내용들은 약간 좀 다른다 했어요. 여기는 공증인가 하는 전문 법무법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 훈련, 다시 말하자면, 자, 종업원 여러분들이 자, 직업 훈련자가 되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훈련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력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요. 그러한 참고 자료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인사기록 카드가 되는 거지요. 인사기록 카드가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의 기본 체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331페이지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아래서 두 번째 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실제 조직 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직 고유의 경력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조직 고유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나름대로 조직 고유의 경력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경력 관리 모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조직의 목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는 전략과 또는 종업원의 특성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업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지만 어떻게 되더라? 경력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332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그래요. 경력 계획과 경력 관리라는 것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경력 관리는 그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해서 말하고 있는 경력 계획을 포함한 경력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경력 관리가. 그죠? 마치 자, 인적 자원 관리론에서 경력 관리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자원 개발론에서 경력 계획을 다룬다. 이렇게 1대1 매칭 거의 맞지는 않으나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경력 계획은 자신의 평생 일정 계획을 평생 자, 직업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개인의 활동이다라는 뜻인데요. 조직의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활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훈련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개인은 카운셀러, 상급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경력 관리는 자, 요까지는 경력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경력 계획이고요. 자, 경력 관리부터 이제 요렇게 두 가지 나온 겁니다. 자, 경력 관리는 개인과 조직에 의한 자, 여기서는 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경력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의 계속적인 과정이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경력 관리의 초점은 조직의 인력 개발 요구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력 계획은 개인이 초점을 두어서 노력하는 관점이고 경력 관리는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지원도 또한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경력 개발 제도는 개인의 경력 계획과 조직의 경력 관리가 어떻게 된 거다? 상호 보완, 조화를 이룸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봅시다. 이를 봅시다. 여러분들 331페이지에 나오죠? 개인과 조직의 경력 개발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보시면 여기는 개인 활동이고 여기는 조직 활동이에요. 그죠? 개인 활동이다 보니까 여기는 경력 계획 활동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조직 활동이다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관리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가면 개인 활동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냐면 자, 경력 계획을 세우고 경력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력 인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내가 간호사 중에서 그죠? 이비인후과에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능력을 발전시켜야 될까?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경력인식은 자기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능력이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메타인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메타인지. 그다음에 경력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조직을 인식하기도 하고 자기 평가를 또 하기도 해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러한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계획을 세워서 내 스스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개인 활동이라고 얘기로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직 활동에 조직 관리 이때는 경력 관리에 좀 포커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 관리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 조직 직무 공고 제도를 하고 있고 멘토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멘토 제도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직근 상사가 잘 모르는 뭡니까? 초보자한테 자신의 역량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처음 강의에서 보자면 자,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인적 자원 개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도제 제도, 후견인 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현대에 들어서 멘토 제도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 지원 센터도 마련해 놓고요. 그다음에 경력 상담자, 경력 워크숍, 인력 소개, 그다음에 근무 평가, 그다음에 경력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때의 경력 계획은요. 개인한테 초점이 맞춰진 경력 계획이고요. 여기에서의 경력 계획은 조직에 초점이 맞춰진 경력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자, 그래요. 상호 보완을 했을 때 우리는 경력 관리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요. 경력 관리가 아니라 이게 상호 보완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더라? 자, 경력 관리가 다시요. 개인의 경력 계획과 조직의 경력 관리가 상호 보완,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 경력 개발 제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0-4번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3번 그림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종업원의 중심에서 이제 조직 중심으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경력 개발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회사가 지원하는 경력계 워크숍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 경력에 초점을 둔 세미나도 할 수 있고요. 관리자와 종업원 토의도 할 수 있고요. 뭐 피드백을 통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자, 다시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다분히 개인 위주, 여기는 다분히 조직 위주. 그러면 개인이 조직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교육 훈련들을 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력 계획과 경력 관리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이제 333쪽에 나오는 자, 생애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발달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으셔야 됩니다. 그죠? 발달.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종업원들이든 누구든 개인의 발달을 뭡니까? 발달을 불러 일으켜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제. 그죠? 발달을 시켜야만 하는 위치에서 뭐 훈련을 조금 조직해 본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발달은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죠. 호록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자, 허럭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달은 순서가 있고, 그죠? 전후 맥락을 가진 한 패턴을 이루어 진행되는 점진적인 계열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앞 뒤가 순서가 있고요.
마구잡이로 일어난 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뒤는 상호 간에 관련성이 있어요. 이때 맥락이란 것은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뭐 때문에 뭐가 발전되고 뭐 때문에 뭐가 발전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자, 파이너는 발달의 개념을 발달은 유기체의 분화와 중심화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때 이 중심화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가치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유기체의 그죠? 분화와 중심화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코프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죠? 자, 여러분 코프카는 자, 발달은 유기체와 다시요. 발달은 유기체와 그 기관이 양에 있어서 증대하고 구조에 있어서 정밀화하며 기능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윤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양이 많아지거나 또는 자 정밀화되거나 또는 자 윤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발달의 개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뭐라고 할 수 있죠? 자, 시간적 개념을 가질 수 있고 발달이라는 것은 다시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적 확대 플러스 질적 심화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외부적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내부 변화를 수반하더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요. 발달과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그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신체적인 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외부 조건 혹은 환경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단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성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틀립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growth가 되는 거고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가 조금 그렇다는 거라 matu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maturation. 이것은요, 자, 신경생리학적 또는 생화학적 변화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이 비슷한 이건 신경생리학적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발달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죠? 발달이라는 것은 일정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죠?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이라는 건 어떠한 발달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 발달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발달이에요, 발달요. 그래서 아마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인지 발달, 성격 발달, 지능 발달, 창의성 발달, 도덕성 발달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배워 가실 텐데요. 그 이전에 발달의 일반적인 원리, 뭐 기제,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아마 배워 봤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달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일반 원리는 대략 7가지를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첫 번째로 우리 발달의 상관성 있죠? 이게 뭐냐면, 그죠?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이더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적인 신체 변화를 수반하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요. 여러분들 신체적인 면과 함께 학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과의 외부 조건의 변화를 수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2살짜리 애한테 미적분 가르치면 발달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학습과 인한 성숙은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다음에 발달의 상관성. 이걸 좀 지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분화 통합성이 있어요. 말이 어렵죠? 자, 다시 말하자면 분화란 뭔가 미성숙한 구조로부터 특정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도록 변화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뭡니까? 자, 분열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전체로 통합되어 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발달이.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개념을 배우면 굉장히 파편 배우죠. 하나씩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딱 하나로 개념이 정리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통합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발달은 예언이 조금 곤란해요. 그죠?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발달의 경향과 행동의 예언은 점차 어려워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발달을 하면 우리는 어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발달을 다양하게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분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분야로 나아가야 될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발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발달의 예언 곤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발달은 또요, 순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는요, 일정한 순서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작은 거에서 뭐 중심에서 우리가 주변부로요. 이렇게 발전해 가고요. 전체에서부터 우리가 부분으로 발달을 해 나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팔다리 먼저 발달합니까? 아니면 심장부터 발달합니까? 심장부터 발달되죠? 그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인간의 형태를 띈 다음에 그다음에 팔다리의 아주 세밀한 기관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발달에 대해서 하나 인간의 성장의 예를 들었는데요. 학습이라든지 어떤 개념도 역시 이렇게 발달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기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연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한 개별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주기성이라는 것은 발달 속도의 불규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발달 속도의 발달 속도의 불규칙성을 얘기하는 것으로서요. 발달 속도가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이라는 것은 비약적인
것이 아니라 자, 연속적이고 점차적인 것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은 자,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죠? 시간의 감에 따라서 어떠한 능력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이렇게 간다는 것이 연속성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뿍뿍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조금 더디게 발전됩니다. 이것은 주기성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 이것은 주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개인차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발달에는 자,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더 발달되고 이런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한 발달의 어떤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발달은 그죠? 물론 환경에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발달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성격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죠? 생애 경력 발달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레빈슨 그죠? 자, 여러분 교과서 어디 나오냐면 바로 300 레빈스는요. 봅시다. 336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릭슨은 335페이지에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의 도덕성 발달이라든지 성인 발달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도덕성 발달이 아니라 그죠? 성인 발달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